2026년 재가급여 방문 목역 정기평가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 1번 운영 규정입니다.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 규정을 항목별로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 당일에 평가합니다. 운영 규정의 필수 11개 항목에 대해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한지에 대해 확인합니다. 2023년 방문 목격 평가지표 1번 운영 규정 기준 1번의 정기평가 결과가 충족인 기관은 26년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운영 규정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매년 모두 출력해서 비치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현장 평가 시 지표 적용 기간 내 적용이 가능한 운영 규정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연도별 운영 규정을 별도로 비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관에서 주야간 보호와 방문 목욕을 같이 운영한다면 운영 규정을 각각 구비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은 각각의 해당 급여 종류의 직원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 규정의 11개 항목의 내용이 주야간 보호와 방문 목욕이 다르게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으므로 각각 구비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운영 규정이 각각의 급여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주야간 보호와 방문 목욕 급여 종류의 직원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다면 하나로 구비하고 있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평가지표 2번 직원 상담 관리입니다. 이 지표는 신설 지표로 직원에게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관리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 상담은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실시하며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는지 확인합니다. 필수 사항을 보시면 상담 일시, 상담 방법, 대면인지 유선인지, 상담 대상자명,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이나 건의사항 등이 담긴 상담 내용과 조치 필요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상담은 대면 또는 유선인 경우만 인정하며 문자, SNS 등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불인정합니다. 신규 직원은 급여 제공 시작 월에 다음 분기부터 실시하고 퇴사한 직원의 경우 퇴사일이 포함되는 해당 분기 상담은 제외합니다. 다만 지자체의 퇴직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퇴직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 내용에 특이사항 없음, 지난달과 동일 등으로 작성하여 상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인정됩니다. 평가 기준 2번은 상담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관 운영 등에 반영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유의할 부분은 방문 목역 7번 직원 권익 향상 지표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지표 3번 경력직입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2년 이상 운영 기간은 분모를 지표 적용 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로 하며 분자는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로 100을 곱하여 비율로 평가합니다. 2년 미만 운영 기간은 분모는 동일하며 분자는 분모 중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로 100을 곱하여 비율로 평가합니다. 두 가지 모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0.75점으로 채점합니다.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하며 직원의 근무 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 제공 직원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실제 급여 제공 월만 근무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휴업이나 업무 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 월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휴업, 업무 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 내역에 있는 경우 근무 월수에 포함합니다. 정년 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 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 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 제공 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반영하며 동일 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교양 기관 간 인사이동 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합니다. 만약 근무하던 직원이 동일 법인이 다른 기관으로 인사이동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경력직 비율 산정 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동일 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교양 기관 간 인사이동 시에는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이동 전후 기관의 각각의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4번 보수교육입니다. 기관이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지표 적용 기간 2025년 12월 31일 기준 인력 신고가 된 요양보호사로 보수교육 참여 여부를 기록과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만 해당하며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26년 재가급여 평가에 한하여 25년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사전 이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11월에 입사한 신규 직원도 당해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차기 교육 대상 연도에 이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보수교육 대상자인 요양보호사가 동일한 기간에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한 뒤 11월에 재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다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가 퇴사를 하고 같은 해 11월에 동일 기간으로 재입사한 경우는 신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보수교육 이수해야 평가 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동일 기간이 아닌 타 기관으로 11월에 입사한 경우 신규 직원이기 때문에 차기 교육 대상 연도에 이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5번 직원교육입니다. 기관은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급여 제공 지침 등을 비치하여 급여 제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은 직전 재가급여 평가에서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에 대해 현장과 기록으로 확인하였으나 26년 평가에서는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과 기타 지침 2개 항목, 즉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그리고 고충 처리 지침을 포함하여 총 12개 지침을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를 평가 당일 확인합니다. 2023년 평가에서 방문 목록 17번 급여 제공 역량 관리 평가 기준 1번에 직전 정기 평가 결과가 충족인 기간은 26년 평가에서도 기준 1번에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타 지침 2개 항목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타 지침 중 고충 처리 지침과 고충 처리함까지 현장에 같이 비치하여야 하며 고충 처리 대상까지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2번의 경우 신설 기준으로 2026년 1월부터 적용하며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 규정, 즉 11개 항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교육 일자, 교육 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서명이 작성되어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합니다. 신규 직원, 요양보호사의 경우
급여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았는지 확인하고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경우 교육 실시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퇴사 여부는 지자체에 퇴직 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급여 제공 지침 등 12개 항목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지침별 주요 내용을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급여 제공 지침 중 4번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항목과 6번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항목을 면담으로 확인하고 평가 기준 1번이 불인정되는 경우 평가 기준 3번도 연동하여 불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2번과 평가 기준 3번에서 신규 직원 7일 이내 교육 실시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하며 시설장, 사무원, 사회복지사 등 직접 급여 제공을 하지 않은 직종은 근무 시작일을 급여 제공 시작일로 확인합니다. 만약 기관에서 운영 규정,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하여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운영 규정,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의 방법은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 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근무하는 직원이 직종을 변경한 경우 이 경우에도 신규 직원으로 확인하여 운영 규정, 급여 제공 지침을 모두 교육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규 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지표 6번 직원 인권 보호 지표입니다.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은 신설 기준으로 기관이 직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현장과 기록으로 확인하며 다른 평가 기준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 2번도 신설 기준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연 1회 이상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수칙, 직원과 수급자 간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했는지와 확인 사항인 안내 일자, 안내 방법, 안내 내용, 수급자명, 보호자명, 관계에 대하여 기록으로 확인하며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합니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에는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안내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우편, SMS,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안내한 경우에는 발송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대면으로 안내한 경우 상담 일지와 급여 제공 기록지 등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3번의 경우 이전 직원 권익 보호 지표에서 분리된 기준으로 직원과 시설장이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내용을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내용은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 갱, 상해에 대한 대응 방법,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급여의 행위 제공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직원의 인권 침해 상황에서의 기관의 조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직원과 시설장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지표 7번 직원 권익 향상입니다. 직원이 후생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은 평가일 현재 기관이 5대 보험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체납 내역이 없이 사업장일 사업 개시월부터 2026년 평가일까지 완납한지를 기록과 전산으로 확인하고 평가일 이후 완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상금을 지급받은 기관이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였는지 영수증, 거래이체 내역 등과 같은 기록으로 확인하며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영 규정,
직원 복지 규정 등에 따른 지출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에 대하여 사용한 내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금 80% 이상 사용은 2026년 평가 종료월 다음해, 즉 2027년부터 가상금 사용 내역이 80% 이상인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가상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평가 기준 2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 보상 등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제공일자, 수령인 서명, 포상품 등이 작성된 제공대장과 거래 이체 내역,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물품을 구매한 분기와 복지를 제공한 분기가 다른 경우 분기별 제공 여부는 제공일자로 확인하며 해당 분기에 제공일자가 속해 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 확인 사항 중 제공대장은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후원품을 증정하거나 회식 또는 상장, 상패만 수여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에게 포상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직원의 후생복지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 4번에서는 직원, 시설장이 고충 처리 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지 직원과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조치란 기관 내 자체적인 업무 전환, 지자체 시정 조치 등이 있습니다. 고충 처리 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 창구가 포함된 접수 방법, 접수, 처리, 결과 안내와 같은 고충 처리 과정, 고충의 처리에 대한 응답 기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조치를 받은 고충의 상황은 직원의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한 상황도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 5번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기금 제도와 같은 기관퇴직 급여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고 기관 명의의 퇴직금 통장을 운영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관 명의 통장으로 자체 운영 시 이체 확인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평가 결과 가상금을 지급받은 기관이 가상금의 일부를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율들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재가급여 정기평가에서는 지급률이나 사용 액수 등에 관하여 별도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장교양 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므로 장교양 기관이 평가 가상금에 대해 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9년과 2030년 재가급여 정기평가에서는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에 한하여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상금의 80% 이상 사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가지표 8번 목욕 장비입니다. 기관에서 급여 제공에 필요한 목욕 장비를 갖추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을 구비하였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이동 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 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차량이거나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을 이동 목욕용으로 구조 변경하여 자동차 등록증의 구조 변경 사항에 대한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을 의미하고 가정 내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목욕, 목욕 비누, 샴푸, 린스, 로션 등 목욕용품의 소비 기한이 지난 것 등 현장에서 위생적이지 않은 목욕용품이 확인되는 경우 불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2번은 목욕을 할 때마다 욕조의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일지를 작성하였는지 필수 사항을 확인합니다. 필수 사항은 5가지 확인 사항으로 일시, 수급자명, 소독 제품명, 욕조 구분, 소독자명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욕조는 가정용 욕조, 기관용 이동 욕조, 차량 욕조로 구분하고 소독은 목욕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살균 표백제도 인정합니다. 또한 욕조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입용 목욕이 불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관에서 욕조를 사용하지 않고 목욕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욕조 대신 사용한 목욕 의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필수 사항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욕조를 구비하고 있으나 욕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욕, 목욕, 목욕 의자 사용이 불가한 사유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9번 질 향상 노력입니다.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평가 기준별로 지표 적용 기간이 상이합니다. 평가 기준 1번은 신설 기준으로 연간 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관이 연간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전산으로 확인하며 인건비 지출 비율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미충족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2번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 장기 요양 제도 발전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통합제가 서비스, 청구 상담 전문가, 평가 멘토링 사업 중 한 가지 이상 참여 여부를 전산으로 평가하는 기준도 신설되었습니다. 평가 기준 3번의 경영 실태 조사 참여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기관이 경영 실태 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되어 있는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10번 건강검진입니다. 모든 직원에 대해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모든 직원에 대해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했는지 예전에는 기록에 대해서만 확인하였으나 이번부터는 기록과 기존 직원이 연 1회 실시 여부가 EDI를 통해 확인될 경우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인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이 5개 영역을 충족하여야 하고 신규 직원은 근무 시작일, 즉 요양보호사는 급여 개시일까지 5개 영역을 충족하는 입사 전 1년 이내의 결과만 인정합니다.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합니다. 신규 직원은 입사 연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연도에 연 1회 건강검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른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검진일, 발행일자가 1년 이내여야 하고 발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수령한 날짜를 알 수 있는 SMS 수신일, 이메일 수신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직원은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 시설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뜻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당연 검진 대상이며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직접 급여 제공을 하지 않은 직종은 근무 시작일을 급여 제공 시작일로 봅니다. 임산부의 경우 영상검사를 미실시하여도 인정하지만 다른 방법, 즉 혈액검사, 객단검사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서 양식으로 제출한 건강진단서도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핵검진을 포함한 5개 영역에 대한 검사 및 판정 내용이 확인된다면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서, 일반 채용신체 검사서 등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신체 검사서 양식상 신체 계측 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 이상 여부만 적혀 있다면 이를 요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도출된 검진 결과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인정합니다. 따라서 검진 실시 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요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한 것이 확인된다면 5개의 영역이 모두 확인되므로 인정합니다. 또한 26년에 입사한 요양보호사가 최근 1년 내 25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26년 건강검진도 따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신규 직원이 입사 전년도인 25년도 검진 결과를 제출하였다면 입사 연도인 26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평가지표 11번 급여 제공 안내입니다. 수급자가 기관으로부터 급여 제공 내용 및 급여 제공 범위, 직원 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평가하고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 당일입니다. 수급자는 급여 계약 시 급여 제공 범위와 직원에 대한 호칭, 성폭력 예방 등 인권 보호에 대해 기관의 시설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직접 대면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합니다. 평가지표 12번 수급자 상담관리입니다. 기관은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제공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은 모든 수급자와 매월 상담 일시, 수급자명, 상담 방법, 상담 직원명, 상담 대상자명, 관계, 상담 내용, 상담 결과를 기록으로 확인하며 필수 사항 중 상담 방법, 상담 직원명, 상담 대상자명, 관계, 상담 결과는 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상담 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의 수급자나 급여 제공 직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를 포함하는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 급여 직원이며 상담 방법은 유선 또는 방문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하여 상담할 경우 급여 제공 시간 내 상담한 경우는 불인정합니다. 상담 내용은 목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급자의 건강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받기 위해 작성한 별지 제24호 서식,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 내의 상담 대상자명, 관계 등 필수 사항이 모두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 2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였는지 기록과 전산을 통해 확인합니다. 제공 여부는 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이 작성된 제공 대장, 서명부 등으로 확인하고 RFID로 전송한 건은 월 1회 이상 제공할 수 있으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설치 등록하여 기관에서 앱 설치 일자가 확인되는 경우 앱 설치일부터는 전송 내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인정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우편 또는 이메일, 사진 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이 작성된 제공 대장과 함께 우편, 영수증, 이메일, 사진 전송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명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방문요양과 방문 목욕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는 2가지 급여 종류 모두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시에 따라 가산 인력이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가정방문 급여, 즉 요양, 목욕의 수급자에게 방문 상담 관리를 진행한 경우 해당 급여 직원이 방문 상담 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업무 수행 일지가 평가 기준 필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담을 실시한 내용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2026년 평가부터 상담 직원명, 상담 대상자명, 관계, 별지 제24호 서식, 6번, 보호자, 수급자 상담 등에 필수 작성되어야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13번 시간 준수입니다. 급여 제공 직원이 급여 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급여 제공 직원이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와 변경 예정 시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14번 정보 제공입니다. 수급자에게 급여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 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하고,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 당일입니다. 장교양 기간이 노인 장교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교양 기간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했는지 전산을 통해 확인합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구 신고 항목으로는 주소, 전화번호, 인력 현황, 시설 현황, 급여 종류가 있습니다. 노인장교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으로는 장교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즉 장교양기관의 운영 규정 내 명시된 계약 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혼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통한 게시 항목 중 변경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기관에서 변경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15번 노인인권보호지표입니다. 수급자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교육을 단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지 여부와 필수 사항인 교육 일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서명을 확인하고, 교육 내용인 노인 권리 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이 작성되어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자체 교육, 외부 강사 초빙,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의 교육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수료증과 교육 내용을 확인하여 교육 실시를 인정합니다.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반기 교육 실시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퇴직 신고가 되지 않은 직원은 퇴사한 직원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에 퇴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 기준 2번은 모든 직원이 노인 인권 교육의 노인 권리 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노인 학대 발생 시 대응 방법, 숙지 여부 등인 주요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1번이 불인정되는 경우 평가 기준 2번도 연동하여 불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3번은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욕창 예방, 낙상 예방, 탈수 예방, 배변 도움, 관절 구축 예방, 치매 예방, 감염 예방, 노인 인권보호 지침의 이 8가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아 비치되어 있는지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는 현장, 즉 수급자 가정에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4번은 모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수치심 유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5번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 장치가 되어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며, 기관 내 잠금 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노인 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모든 직원이 노인 인권 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는데 별개로 따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으나 필수 사항, 즉 교육 일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서명이 확인되어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노인 인권보호 지침, 즉 노인 권리 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이수한 해당 교육에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자체 교육, 외부 강사 초빙,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지표 16번 욕구 사정입니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 욕구 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하고,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 사정을 대면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수 사항인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욕구 사정 세부 내용 8개 항목에 대한 총평이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고, 욕구 사정 8개 항목 결과에 대한 욕구 사정 및 총평은 종합 소견을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도 확인합니다. 욕구 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 사정 8개 항목별로 의견을 작성하거나, 또는 총평에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대한 판단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이 욕구 사정에 대해서 욕구 사정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하고 있는데 항목마다 판단 근거가 꼭 있어야 하는지,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면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 서술형의 판단 근거가 각 항목마다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공란으로 남길 시 항목을 누락한 것인지 해당 내용이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 근거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했다가 2달 뒤 다시 계약을 했을 경우 신규 수급자로 보고 욕구 사정을 전부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해당 기간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는 동안 기능 상태 등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수급자로 보고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욕구 사정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평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평가지표 17번 위험도 평가입니다.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이고, 평가 기준 1번, 2번, 3번의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및 평가 기준 3번의 평가 도구에 포함된 모든 기록은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위험도 평가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낙상 위험도 평가,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해당 급여 직원이 대면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필수 사항인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낙상 위험도와 욕창 위험도 평가 시에는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인지기능 평가는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 즉 병원,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등에서 실시하여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인지기능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며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처방전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는 해당 회계 반기 내에 유효한 경우 인정하며,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전에 발급되어
적용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합니다. 많은 기관에서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 적용 시작일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도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급여 적용 시작일까지 해당 급여 직원이 대면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급여 적용 계획에 반영하여 급여 제공을 하였다면 인정합니다. 또한 수급자 거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서비스를 미이용하는 경우에도 단기별 1회 이상 이용도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급여 계약을 유지 중인 수급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원이나 수급자의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장기간 미이용하는 경우 수급자, 기관 간의 급여 계약서 내용 및 수급자 의사를 확인한 후 급여 계약을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거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서비스를 미이용하는 경우에도 단기별 1회 이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급여 계약을 유지 중인 수급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원이나 수급자의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장기간 미이용하는 경우 수급자와 기관 간의 급여 계약서 내용 및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급여 계약을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18번 급여 제공 계획 수립 및 제공입니다.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 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이고 평가 기준 2번의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 사정, 낙상 평가, 욕창 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 욕구 등을 반영하고 공단에서 발급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참고하여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했는지 평가합니다. 해당 급여 직원이 연 1회 이상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필수 사항인 급여 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교양 세부 목표, 장교양 필요 내용, 세부 제공 내용, 횟수, 시간, 종합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며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기록과 전산을 통해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2번은 모든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되었는지 전산으로 확인하며 대면인 경우에는 확인 서명을 받고 비대면인 경우에는 우편과 SNS 등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 전문 발송 후에 유선 안내 기록을 확인합니다. 스마트 장교양 어플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동의 또한 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1번이 불인정되는 경우 평가 기준 2번도 연동하여 불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3번은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장교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기록과 전산을 통해 확인합니다. 특정일에만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에 대하여 모두 장교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등에 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목욕 전후 상태를 기록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이상 없음에 대해 특이사항에 기재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4번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전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수급자 신체 상태 등 목욕급여 제공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수사항인 수급자 기능 상태, 급여 제공 시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 확인 과정에서 연 1회 이상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 작성일, 통보일, 급여 제공 시작일이 있는데요. 이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는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내 연 1회 이상 수립된 경우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목욕 전후 수급자의 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목욕 전후 수급자의 얼굴, 입술, 손톱 색깔, 피부 손상 등 모든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찰 기록 내용은 별도의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도 인정하고 있으나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수급자의 전후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이사항 등의 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평가지표 19번 직원 변경입니다. 급여 제공 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 제공 전에 수급자에게 안내하여 수급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은 급여 제공 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수급자의 건강 상태, 가정 및 생활 환경,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2번은 시설장이나 수급자나 급여 제공 직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를 포함한 관리자가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필수 사항을 보시면 상담 일시, 상담 방법, 수급자명, 상담 직원명, 상담 대상자명, 관계, 상담 내용으로 이 6가지 항목이 작성되어 있는지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상담 내용에는 직원이 변경된 후 제공받은 급여에 대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 필수 사항 중 상담 직원명, 상담 대상자명, 관계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목욕 제공 직원 2인 중 이름만 교체되어도 상담을 실시하여야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급여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존에 급여를 제공했던 직원으로 재교체한 경우 상담 미실시 예외 인정됩니다.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가정에서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사 중 한 명만 교체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직원을 소개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시설장이나 관리자가 동행하여 급여 제공 시간 전까지 수급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해야 합니다.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기록에는 필수 사항을 포함해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평가지표 20번 목욕급여 제공입니다. 이 지표는 신설 지표로 수급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적정하게 목욕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평가 당일에 수급자와 면담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1번을 보시면 목욕 차량, 이동용 욕조가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어 입욕 시 거부감이 없는지, 입욕을 통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평가합니다. 다만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입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2번은 목욕 시 사용하는 위생용품인 비누, 샴푸, 바디워시 등 소모성 목욕용품을 기관에서 준비한 물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며 평가 기준 3번은 직원이 목욕을 진행하는 동안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데에 대해서 기준 1번부터 3번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21번 응급상황 대응입니다. 이 지표는 신설 지표로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직원이 응급상황 대응 지침 내용을 숙지하여 수급자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 면담으로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 당일입니다. 평가 기준 1번은 직원이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의 응급상황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며 평가 기준 2번에서는 평가자가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제시하며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22번 수급자 낙상 예방 지표입니다. 낙상 예방 지표는 신설 지표로 수급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일에 직원과 수급자 면담을 통해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1번과 2번은 직원이 수급자에게 발생하는 낙상의 요인을 종류별로 상세히 알고 있는지, 직원이 낙상의 예방 방법을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3번과 4번은 수급자와 면담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내용은 목욕 과정 및 목욕 차량에 올라가거나
욕조에 들어갈 때의 이동 과정에서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부축하여 도움을 주는지와 수급자가 욕조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높낮이가 조절 가능한 욕조를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가정 내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충족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지표 23번 수급자 인지도봉입니다. 이 지표도 신설 지표입니다. 인지 저하 등 다양한 수급자의 인지 기능 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 일에 종사자 면담을 통해 평가합니다. 직원이 수급자의 다양한 문제 행동, 배회, 폭언, 선망, 길이름, 기억력 저하 등의 치매 증상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평가합니다. 평가 지표 24번 성폭력 예방입니다. 24번 지표도 신설 지표로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자 상호 간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가 성폭력 유형 및 예방 방법과 대응 방법 숙지를 하고 있는지 평가일의 면담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1번은 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폭력 유형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평가 기준 2번에 성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지표 25번 제도 안내입니다. 이 지표는 신설 지표로 기관이 수급자의 생애 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 당일입니다. 수급자의 생애 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 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연명 의료결정 제도 목적, 사전연명 의료의향, 사전연명 의료의향 신청 기간 등을 안내하였는지 시설장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재가급의 평가 지표 중 방문 목욕 평가 지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